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어느덧 7개월이 지나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일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영화관, 노래방 등 밀폐된 장소는 더 이상 즐거움을 주는 장소가 아닌 감염이 쉽게 전파되는 위험한 장소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세계는 지금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1918년 1억 명 이상 사망한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1918년 6월) 스페인 독감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신문의 만화와 사파는 이 질병을 스페인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했는데요. 이 유행병의 모습은 온몸에 검은색 플라밍고 드레스를 두르고 머리에는 만티아를 쓴 채 손에는 부채를 든 깡마른 해골의 여인이었습니다. 유행병을 이런 형태로 그린 의미는 스페인 여인이 자기 기분대로 동시에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암시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스페인이었을까요? 사실 이 유행병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 답은 1918년에 일어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처럼 번진 1918년은 1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요.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은 다른 나라에서 언론을 통제했던 것과 달리 이 유행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고, 사람들은 이 유행병의 이름을 스페인 독감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발생지로 여겨지는 유력한 후보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북부 도시 중 하나인 에테플입니다. 이곳에는 넓은 부지의 군사기지로 전쟁 중인 수천 마리의 말들을 돌보기 위한 마구간과 식량 조달을 위한 돼지, 오리 및 닭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와 기존의 조류 바이러스가 종사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을 감염시키고 죽일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스페인 독감의 진원지에 관한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바로 중국 노동자들의 존재였는데요. 중국 노동자들이 위생상에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은 어린 새끼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등 가축과 가까이 생활하는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두 번째 가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천연두, 광견병, 뇌막염과 같은 여러 질병에 대한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유행병을 막을 백신은 없었기에 의사들은 전통적인 치료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감염자들에게 내려진 처방은 휴식, 그리고 기침 억제와 진통을 줄이기 위한 아편,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키니네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환자들은 민간 요법으로 약초와 레몬, 위스키, 그리고 마늘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밀폐된 장소인 감옥에서의 유행병 확산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한 감옥에서는 과잉 수용된 재소자들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1900명의 재소자 중에서 500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니 스페인 독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스페인 독감은 총 3차례에 걸쳐 세계를 휩쓸었는데요. 스페인 독감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다양한 조치를 내립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을 폐쇄했고, 미국 워싱턴에서도 극장과 술집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닫아 유행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적십자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며 법을 준수하자, 마스크를 쓰자, 입을 보호하자라는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무려 한 세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지만 현재 전 세계는 공공시설 폐쇄뿐 아니라 국경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줄곧 공포심에 떨어야 했다. 우리는 마스크를 썼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어떤 신체 접촉도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가족의 삶도 학교 생활도 공동체 삶도 존재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갈라놓았다. 현재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글은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스페인 독감 당시에 쓰인 글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상처를 남겼는데요.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회복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소리 없이 찾아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스페인 독감의 결말처럼 코로나19도 같은 결말을 맞게 될까요? 우린 이 감염병의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총 3차례에 걸쳐 유행병을 반복했던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주의하며 생활 속 방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팬데믹을 겪은 후에도 인류는 더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며 살았고 인플루엔자를 이겨냈습니다. 비슷하고도 다른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어쩌면 그날의 과거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